여러분, 영화 살인의 추억 속 너무나도 유명한 밥은 먹고 다니냐? 라는 명대사를 알고 계신가요? 이 대사는 극중 형사 역할인 송강호 씨가 어딘가에 있을 미제 사건의 범인에게 던지는 대사인데요. 잠시 후 확인하실 미국 경찰 바디캠의 한 장면은 이 대사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Going to the right. You did it right. They got it. 43세의 파멜라라는 여성과 그녀의 친오빠 46세의 존은 남매지간으로 조지아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존은 남매가 거주하는 집에 손님들을 자주 데리고 왔으며 파멜라 역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 존은 한 남성을 자신의 집에 데려왔고 파멜라와 같이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남성과 함께 드라이브를 나가게 됩니다. 파멜라는 다음날 직장에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홀로 집에 남아 있었는데요. 그리고 잠시 뒤 밤 11시쯤 오빠 존과 지인 남성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파멜라는 지인 남성에게서 뭔지 모를 찝찝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2층 침실로 올라가 잠자리에 들었고 인기척에 잠을 깨니 지인 남성이 나체 상태로 칼을 들고 파멜라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파멜라는 놀란 상태로 우리 오빠 어딨어? 라고 물었고 남성은 아래층에서 자고 있다라고 대답한 뒤 파멜라를 찌른 후 강하게 됩니다. 이후 남성은 파멜라를 난 뒤 현장을 벗어났고 파멜라는 급히 방에서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모든 전화선이 잘려 있었는데요. 이에 이웃집으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의 오빠는 자상으로 인해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파멜라 역시 부상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즉시 이송된 파멜라는 의료진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았고 경찰은 성폭행 증거 채취 키트를 통해 가해자의 DNA를 수집하였는데요. 이후 파멜라는 형사와의 면담에서 가해 남성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출신이며 흑인 남성이라는 것밖에 모른다고 진술하게 됩니다. 그러나 약 3주 뒤 파멜라는 부상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며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종결 처리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32년 후인 2022년 11월 세상의 모든 기술들은 매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많은 기술들이 발전한 만큼 수사기술과 DNA 분석 기술 또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요. 조지아주는 세상의 발전 이전에 사망한 억울한 영혼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당시 기술로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던 성폭행 증거 키트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주 수사국은 조지아주의 지방정부 지원금을 받아 오래 보관되어 있던 파멜라의 성폭행 증거 키트를 다시 검사하게 됩니다. 신원 미상의 가해 남성 DNA가 담겨있던 이 증거 키트는 30년 만에 민간 DNA 실험실에서 다시 열리게 되었고 2023년 2월 더 자세하게 분석된 이 DNA 정보는 조지아주 DNA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치하는 대상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한편 수사관들은 파멜라의 생전 진술 중 한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였습니다. 지금 당장 미시간주와 협력하면 쉽게 풀릴 것 같았지만 신원 미상의 가해 남성이 이전에 범죄 이력이 없을 경우 미시간주 DNA 데이터베이스 상에 해당 남성의 DNA가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았습니다. 혹은 미시간주에서 이미 범죄를 저질러 DNA가 등록되어 있다고 한들 30년 전에 DNA를 전부 조사하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지방정부가 아닌 연방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미국 법무부의 DNA 활용 미제 사건 기소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에 파멜라 사건이 선정되게 되었고 이번에는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조지아주 DNA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국가 단위 데이터베이스에 DNA 정보를 업로드한 결과 1992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폭행 사건은 당시 피해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사건이었고 남성은 합의된 관계였다라고 주장하며 실제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사건이었는데요. 더불어 99.9%의 일치라는 결과가 아니었기에 당장 용의자를 특정해 체포할 수 있는 DNA 정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조지아주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첨단 DNA 검사 기업인 오스람이라는 업체와 협력할 기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스람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DNA 구축 및 특정 시스템으로 수없이 많은 미제 사건을 해결한 민간 기업인데요. 그렇게 2024년 4월 1992년에 발생한 디트로이트 성폭행 사건의 DNA와 1990년에 발생한 파멜라 남매 살인 사건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오스람에 의해 밝혀지게 되었고 그렇게 조지아주 수사국은 34년 만에 케네스 페리라는 남성을 파멜라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하게 됩니다. Going to the right. You did it right. They got it.
체포된 남성은 조지아주 수사국이 특정한 58세의 케네스 페리라는 인물과 동일했는데요. 페리는 아내와 함께 식사 중이었으며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이후 페리는 자신이 왜 체포되는지 질문하지 않았는데요. You got any weapons on you? No. What's your name, man? Kenneth Perry? Yeah, that's it. Roll over to you, right? You have any weapons on you? No, I got my keys in my Roll to pocket. your left. Alright. I ain't trying to hurt your shoulders. I want you to roll over to the left side. You ain't got no help me help you, right? 1, 2, 3. Can you give her her keys to her truck? We're gonna get her taken care of. Give her a pen and hat. Is there any way this one could be loosened up a little bit? That one ain't gonna get loose. Yeah. It ain't gonna tighten up no more. We got all that. Somebody took them out of my pocket. I got the keys in the phone. Hold on, let me get this off. Oh, you go ahead, man. Go ahead and handle yourself. Go ahead. Yeah, you just got a little scratch right there. When you get to the jail, we're gonna take you to medical, and that medical look at that, okay? Go ahead. He want to give the keys to his wife. Okay, you take the phone. Where's your wife at, sir? Yeah, she right in the room. Where's his wife at? Come back. She's still back there. Hey, give her this. Where's the keys? Okay. All right. DNA evidence has now linked this defendant to the murder of 46-year-old John Sumter and murder of Sumter's sister, 43-year-old Pamela Sumter. On June 6th, the DeKalb County Sheriff's Office Fugitive Unit executed a warrant for the arrest of 55-year-old Kenneth Perry of Loganville. Perry was arrested without incident in Gwinnett County and remains in the DeKalb County Jail without bond. 억울하고 한 맺힌 영혼을 풀어주기 위한 조지아주의 지원금과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아니었다면 이 DNA 검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존과 파멜라의 한 맺힘이 조금이라도 풀렸을 것 같은데요. 페리의 보석은 허가되지 않았고 그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2건의 악의적 살인, 2건의 중범죄 살인, 총 14개의 혐의였는데요. 페리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엘빈이라는 인물과 존 그리고 파멜라 남매에 의해 강제로 약물 투여를 당했으며 오빠인 존과 엘빈에게 오히려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파멜라가 생전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고 엘빈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주장은 재판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체포약 9개월 뒤 14개 혐의에 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 그에게는 연속되는 3회의 종신형과 추가 징역 10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존과 파멜라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